안녕하세요. 고 언어의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건문을 퀴즈를 통해 가지고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 쪽지 시험. 자, 컴퓨터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행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고프면 냉장고에 빵 먹어. 어떤 거겠습니까? if 조건이 있으면은 뭘 하라. 또는 else를 써줘야 될까? else if를 써줘야 될까? 이거죠? 정답 골랐어요. if 배고프면 냉장고에 빵 먹어. if문이 어떤 조건이 참이면 뭘 하라는 것이었죠? 여기서 배고프면은 조건이 되고, 그래서 배우기를 조건이 참이면은 중괄호 안에 코드가 실행된다고 그랬죠. 또 컴퓨터는 우리가 조건이 참이 아닌 경우에도 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그래서 비 오면 빨래 안에다 널고 안 오면 옥상에다 널어. 이럴 경우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if 비 오면 이게 참이면은 빨래 안에다 널고 아니면은 else 옥상에다 널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조건이 참이면은 먼저 거를 실행하고 이 조건이 거짓일 경우 else 쪽 괄호 안에 코드가 실행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코드가 다음과 같을 때 변수가 love me이고 근데 불리안이라고 그랬어요. 참과 거짓인 건데 그래서 if love me가 뭘까? 처음 걸로 키스해 주세요가 프린트 될까? 아니면 두 번째 거리두기 합시다. 다가오지 마세요. 어떤 거가 될까? 한데 불리안으로 love me가 지금 이게 0이 되죠. 펄스가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게 아닌 두 번째 거 else가 실행되니까 거리두기 합시다가 됩니다. 그래서 답안 보면은 love me라고 한 변수는 불리안으로 선언되었지만 값이 지정되지 않았고 명시적인 초기값 없이 선언된 변수에는 0이 제공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동시에 여러 개의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을 코딩 해주세요. 김치찌개가 3분의 2 정도 남으면 냄비째로 놔두고 반 남으면 통에 넣어두고 더 적게 남으면 그냥 버려. 이거는 else if를 사용하라고 한 거였죠. 그래서 어떤 거가 맞는 표현이냐? if 3분의 2 정도 남으면 냄비째로 두고 else if 반 정도 남으면 통에 넣어놓고 else 그것도 아니면 그냥 버려. 이게 되겠죠. 그래서 if, else if, else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겁니다. else if는 또 동시에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경우 코드가 길어질 수 있다. 그랬죠. 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그러면은 포문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한테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문이라는 거를 막 간단한 작업을 반복시킬 경우 그게 바로 컴퓨터의 강점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프린트를 하라는 거를 이거를 뭐 1000번을 쓰라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많겠죠. 1000번을 이렇게 사람이 쓴다고 해도 또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컴퓨터가 하면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금방 쉽게 하거든요. 이 포문 쓰는 거는 키워드 포에다가 그리고 이 중괄호에 넣으면은 뭔가 이제 반복할 거를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 지정해주면 돼요. 얼마만큼 반복할지 어떤 식으로 그 횟수를 변경시키면서 그래서 쓰는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x가 1이라고 이렇게 변수의 조건을 만들고 그리고 그 x가 언제까지 x가 뭐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을 지정해 주면 되는 거죠. fmt 프린트로 지금 x를 반복해 가지고 보여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x가 움직일지,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초기 조건, 그 다음에 언제까지,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식으로 증가할지를 지정해주는 요 세 가지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go run lesson.go라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5 전까지 1부터 시작해서 1 하나 증가, 2 하나 증가, 3 하나 증가, 4 하나 증가해서 5가 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포울문은 조금 전에 지정했던 처음 숫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조건, 그리고 증가하는 형태를 요거를 이름 다음과 같은 형태로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for 한 다음에 바로 이제 x가 처음에 1이고, 그리고 x가 언제까지 5보다 작을 때까지 이거를 똑같이 써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는 x는 이제 1씩 증가해 주면서 그거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린트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x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안에 있었던 이 증가하는 거, 이 안에 있었던 거까지 해가지고 전부 포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다 오게 하는 형태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주석으로 처리할게요. 긴 줄 주석 처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한 요거 요 사이에 있는 거. 자,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1, 2, 3, 4.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요런 단순한 거지만은 한번 작성하고 나서 다음에 복습 겸 리팩토링 다시 가공해 준다는 생각으로 코드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만져보는 거죠. 뭐 x를 그러면은 이번에는 2씩 이렇게 증가해 주면 어떻게 되는지로 바꿔가지고도 한번 돌려보고, 그러면 1, 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이 식에서 x가 뭐 5와 같을 때까지면 어떻게 와야 될까,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만들어준 코드를 그 다음에 다시 보면서 자꾸 새롭게 다듬어 주는 거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원래 배우는 이유가 까먹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점점 코드를 향상시키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두 가지의 이제 주요한 포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이제 변수가 어떻고 조건, 그리고 그 증감하는 형태를 이런 구조로 하는 거, 또는 밖으로 이렇게 이걸 내 보내가지고 포 다음에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해가지고 표현을 해줄 수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for 루프가 그냥 무한히 만약에 반복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는 나올 수 있고 또 그걸 계속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쓰는 게 이제 브레이크라는 게 있거든요. 브레이크라는 게 있고 또 컨티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은 어떻게 다르냐면은 브레이크는 이 조건이 뭐 어떻든 간에 뭐 그러니까 x가 아직 5가 안 됐던 간에 뭐 어떤 간에 이 브레이크가 있으면은 그냥 이 아래 거는 신경 안 쓰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밑에 거를 실행을 시켜주고 해요. 근데 반대로 컨티뉴는 그 반대예요. 컨티뉴는 뭐가 이 아래에 있던지 간에 다시 처음으로 가가지고 이 조건을 실행을 시키게 합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숫자를 하나 더 늘려봅시다. 15 전까지로 해가지고 x가 1씩 증가하는 걸로 해서 예를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x가 3이라고 하면 3이라고 하면 우리 컨티뉴를 해주게 합시다. 3이면은 컨티뉴를 해주고 3이 아니면은 else if 3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숫자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x가 증가해가지고 한 8쯤 되면은 이때는 이번엔 브레이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프린트하는 거는 이쯤에다 우리가 둡시다. 그래서 fmt 이제 x를 프린트하는 거죠. 자, 이럴 경우 우리가 이제 실행해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이게 3이 되면은 다시 컨티뉴 해가지고 이 앞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x가 8이 되면은 이제 여기 브레이크 돼버리니까, 실행이 안 돼버리니까 결국 출력되는 거는 7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for 루프,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언어에서는 다른 언어도 다 그래요. for에서 이제 요거 중괄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값, 뭐 조건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증감하는 형식을 쓰는데, 그 쓸 때 for는 이런 형식으로 우리 쓰는 걸 봤고, continue, break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